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기간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던 이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5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도화가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영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승재현 의원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게 의료계가 이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 국장님 네. 병원에 가시면 네. 제가 의사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청정기 대고 이렇게 자, 숨 크게 쉬보세요. 이러면 그래 괜찮습니다. 뭐 폐에는 문제 예.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환의원 가면 이렇게 진맥 탁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비대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갔을 땐 시간이 너무 걸려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최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싶은데 예. 의사의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에다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거죠. 저희 여식도 이제 뭐 의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적어도 비대면 진료보다는 타당하고 훨씬 더 오진이 없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간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원할 때 동네 병원 너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지만 예.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약간의 선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형 병원으로 또 편쏠림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진 문제도 있긴 한데 이 비대면 진료는 특히 병원에 자주 방문하기 힘든 이 도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또 장애인 분들은 또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동이 좀 불편하니까. 근데 제도화 필요성이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보건복지부도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또 벽지라든가 상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요. 사실 상간 이제 벽지에 있으면 굉장히 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만성 진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어떤 비대면 진료를 하다 보면 충분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거 만성 질환 환자들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의료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A란 병원 뭐 정형외과 가고 싶으면 정형외과 그다음에 내과 가고 싶으면 내과, 외과 가고 싶으면 외과 이런 형태로 선택하는 다양성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네. 의료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보건복지부에서는 들여다보는데 보건복지부는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있어요. 예. 한번 가고 난 다음부터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주요 골자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어놓고 다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저도 그렇거든요.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갈 때 약 더 받을 때는 굳이 의사 선생님 안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필요한 거와 그다음에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 수도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해외에서는 좀 활발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를 이제 하는 그 센터에서 이야기하기는 37개국 중에 한 32개국 정도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그래요? G7 국가 중에서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 안 하는 데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G7 국가 중에서도 그러니까 초진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은 그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호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 글로벌 스탠다드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 먼저 들여다보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의료 지금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걸 좀 20% 정도를 좀 올려서 정말 모든 사람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국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자국민의 해외 단체형 허용 국가를요 2번에 걸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또 빠졌어요. 야, 이거를 도대체 중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이거를?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저 인수위에 있을 때도 이렇게 관광 쪽 좀 들여다봐서 아는데 중국도 5월에 분명히 이거 오픈시킬 건데 예. 첫 번째 20개국을 먼저 오픈시켰을 때는 예.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중국의 약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뭐 단기 비자를 어떻게 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는 뭐 20개 국가, 그럼 중국이 다른 나라 가는 단체 관광입니다. 그때는 20개국밖에 없었는데 지금 40개국을 확대하면서 여기에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순수한 관광적인 어떤 입장뿐만 아니라 예. 그 국내의 정치적 고려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조금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 또 이렇게 안보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정치보다는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열기가 더 높다면 5월 정도는 혹시 5월 열리지 정도에?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국내 관광업계 등에서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좀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분명히 좋아지죠. 단체 관광객 오면 안 좋아질 수 없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어떤 그 관광 상품을 사면 예. 관광업계도 좋아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관광도 중요한 단체 관광도 중요하지만 네. SIT라 그래가지고 특별 목적 관광객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쓰는 돈을 더 많게 만드는 관광계의 새로운 어떤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스터 트롯 2의 탑 7이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최종 7인 누가 됐습니까? 네, 마스터 점수만은 최수호가 1위, 그리고 나상도 안성훈 순위였는데요. 이 예. 시청자 문자 투표가 반영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안성훈 1위였고 박지연, 나상도 순위였는데 특히 네. 10위였던 진혜성이 4위권까지 올라왔고 예. 중형은 3명이 탈락했습니다. 송민준, 추혁진, 송도연이 여기에서 경연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위 안성훈 씨의 무대도 함께 보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안성훈 씨가 때려 저만 때려 언제든 싹가능이야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때려 저만 때려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뭘 원하든지 당신은 말해 당신은 말 자, 지금 안성훈 씨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뛰어나게 해서 뭐 마스터들의 극찬이 이어졌죠. 딱 봐도 에너지가 대단하죠. 시즌 1 때 이 이찬원 씨한테 무참히 패배했던 이걸 서력하겠다는 마음이 대단히 느껴지는데 네. 싹가능이란 신곡이었습니다. 최고점 100점, 최저점 93점. 탑7 결정된 진출자주 첫 100점이었고요. 문자 예. 투표 특히 8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 마스터인 주영훈 씨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녹음하면 너무 편할 것 같다. 왜냐면 혼자 알아서 다 아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뭐 하나 가르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본선 4차전에서 1위에 오르며 대역전 드라마를 쓴 나상도 씨 무대 한번 보시죠. 찍어줘요 펑크처럼 찍어줘요 콕콕콕 찍어줘요 두근두근 사랑의 펑크로 네, 이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이번에 나상도 씨 무대 두고 제2의 찐이야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솔직히 이거 좀 노린 무대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나상도 씨의 특징은 항상 완숙미와 안정성입니다. 이번에도 예. 이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주영훈 마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노래 가수와 만나는 게 좋은 배우자 만나만큼 어려운데 이번을 통해서 바빠질 것을 보인다고 하고요. 결국 최고점 100점, 최저점 91점으로 네. 중간 순위 2위, 최종 3위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도 씨, 또 안상홍 씨, 그다음에 나상도 지금 씨. 나상도 씨 이렇게 있고 최수호 씨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이번에 조선의 남자라는 신곡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마스터 점수는 1위였습니다. 아, 그래요? 역동적인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아주 편안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예. 최고점 100점, 최저점 97점입니다. 그래서 2차전, 3차전 왜 연속 진을 차지했는지 그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남은 무대는 단 하나죠. 다음 주에 제2대 미스터 트롯 진이 탄생하는데요. 안진용 기자께서 지금 좀 눈여겨보는 우승 후보 있을까요? 저 앞서 말씀드렸던 거 거의 다 맞췄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췄어요. 이번엔 현역부 대 대학부의 대결이에요. 아. 대학부는 박지연, 최수호, 현역부는 안성훈, 나상도, 진혜성이 남아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안성훈 씨는 압도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무난하게 탑3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습니까? 박지연 씨 역시 팬덤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나상도, 진혜성, 최수호 씨가 한 자리를 두고 진선미 자리를 겨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최종적으로 한 명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실시간 문자 투표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800점 만점을 받았던 안성훈 씨가 우승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유력한지 결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